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2부 진행의 온행주입니다. 자, 오늘 저를 보고 제작진 분들이 다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같은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우와, 빨갛다. 예, 이렇게 선명한 붉은색이라고 하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 좋아하시는 색이죠. 근데 요즘 이런 양봉색이라고 표현되는 붉은 물결을 시장에서 찾기가 참 어려운 구간입니다. 온통 파란 물결 일색입니다. 초유의 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두 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쟁의 여파, 고금리의 상황, 이중부에 시달리면서 우리 시장도 미국도 지금 대응하기 녹록지 않은 그런 장세입니다. 고민 많으실 텐데요.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전화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열고 기다리고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도 치열하게 어떻게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풀어가겠습니다. 머니왕 2부의 문 지금부터 활짝 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 김도형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해야죠.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시장이 안녕하지 않아서 요즘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힘이 쫙 빠져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 시작할 때마다 맨날 실질적으로 이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공포에 대한 모습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ADR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20일 동안에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에 대한 비율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게 1대1이면은 이제 한 보합 정도 수준이고 0.75 미만으로 떨어져 있으면 과매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에 대한 지수는 0.5 그러니까 한 55 정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2008년 리만 사태와 2020년 코로나 때에 대한 급락 수준이 46에서 47 정도이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에 대한 구간은 사실 저점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보조지표적인 측면들이 여러 가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한 곳도 아닌 두 곳에서 나타나면서 전쟁 테마 위주로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 그리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자금을 빼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전에 상반기에서는 2차 전지가 끌고 나갔던 시장이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이제 내년 2024년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상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은 반도체에 굉장히 집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큰 우려감과 공포 심리를 가지고 계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죠. 건강과 멘탈 관리를 잘 하시면 시장은 반드시 올라옵니다.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제 도전과 제 공략을 통해서 회복과 수익으로에 대한 전환을 그 시점을 노리기 위해서 지금 건강 관리랑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이게 오늘 세 개의 섹터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산업이나 어떤 섹터를 말씀드려도 사실 귀에 잘 안 들어오실 텐데 조금 이제 광분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기대했을 때 니즈를 높일 수 있는 화장품 섹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 들어와서 K-팝, K-뷰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한 5년 전만 해도
일본 패션에 대한 일본 패션 피플, 페피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국내 이제 뭐 그 댄서라든지 엔터테이너들이 약간 모방하는, 한마디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현재는 역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쪽 일본향 매출에 대한 것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중 관련된 매출은 이제 인바운드 쪽으로 나타날 것이고 일본 쪽에 대한 것은 수출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SNS를 이용한 화장법이라든지 이제 제품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발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인디 브랜드들에 대한 재성장과 그들에 대한 콜라보 형식들이 굉장히 나이스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4분기에는 전쟁 리스크는 중동과 이제 러시아 쪽이잖아요. 우크라이나 쪽이잖아요. 우리나라 쪽은 생각 외로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명동이나 이런 데에 가보면 이전 한 1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외국인들의 그 관광객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를 통해서 화장품, 특히 색조 화장에 대한 대장이죠. 클리오에 대한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오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부터 해서 시장에 대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 이후에 바로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계속해서 5일선과 20일선에서 저점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4분기 실적, 특히 일본향 매출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잘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전에 이제 그 관광객들에 대한 내방이 더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텍스프로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좋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9월달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것을 발표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하는 그 순간에 더욱더 강한 상승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반도형이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반도형. 왜요? 반도체 도형. 네. 그래서 반도체형이요. 네. 아, 예. 다시 한번 비중에 대한 것을 20%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HBM 시장에 대한 확대, 20%에 대한 이상 비중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쪽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대한 형성, 사실 어떻게 보면은 중국 시장에 대한 저용량 HBM, 그 AI 칩셋에 대한 판매가 정지된다라고 봐도 메가테크 기업들에 대한 초고사양에 대한 니즈는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메가테크들끼리에 대한 경쟁이 상당히 심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슈퍼컴퓨터 도조에는 이 H100 6천만 원이나 하는 제품이 10,000개가 들어가서 6천억이라고 하는 자금이 투자가 됐죠.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애플, 구글, 아마존 등등 안 들어가는 그런 메가테크 기업이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내년 2분기에 B100이라고 하는 차세대 칩으로 전환이 되는 구간까지 감안한다면 HBM에 대한 시장 확대는 필연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반도체 이쪽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HBM이 이끌고 DRAM 부분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시장은 항상 가장 큰 성장률을 보여주는 산업에 집중을 합니다. 따라서 D램보다는 저는 HBM 시장에 대해서 주목도를 높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 DIT 같은 경우들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이 굉장히 강력하고 시장을 받치는 힘이 너무나도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잠시 이후에 AS 시간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시장이 사실 반도체든 2차 전지든 굉장히 흔들림이 큰 그런 시장이에요. 특히 2차 전지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는 그 자금들이 한 곳에 반도체나 뭐 로봇이나 이쪽으로 완전 다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대기 자금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테마, 저는 애플 OLED로에 대한 전환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애플 아이패드 OLED, 아이패드 프로는 OLED를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제품들이 이제 하이 제품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내 시장의 수주에 대한 물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
내년에는 한 1,000만 대 정도에 대한 수주 물량을 확보를 할 것입니다. 국내에서. 이후에는 2025년 기준으로는 3,000만 대에 대한 확대까지 지금 기업들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OLED 패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HDI를 통한 PBA, 한마디로 PCB 기판 같은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이쪽에 대한 것, 한마디로 시장은 더욱더 디테일해지고 정밀한 분석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BH라든지 DKT 이런 회사들이 이쪽 관련된 업무를 PCB, PBA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DKT BH 같은 경우는 600억이라고 하는 시설 투자 자금 공시를 내놓은 상황이고요. DKT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주주가 BH죠. 200억에 대한 시설 투자 공시를 내면서 상당히 나이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안에서 대장에 대한 모습은 제가 럭키세븐이라든지 여의도 승부사를 통해서 추천을 드렸던 JMT에 대한 흐름,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JMT 같은 경우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전에 이제 눌림목에 대한 공략을 진행한 이후에 4,400원을 돌파했고 어저께도 다시 한번 양봉에 대한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주면서 이격에 대한 부분 부담감을 굉장히 크게 줄여낸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DKT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DKT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 뒤에 이 부분 60선에 대한 지지를 확실하게 받고 어저께 6% 가까이 되는 상승을 굉장히 기염을 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시장은 다시 한번 주목도를 높이면서 기술적 반등 및 상승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들은 기업에 대한 실적과 성장성, 그리고 다 같이 빠졌을 때 어느 섹터와 어느 종목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냐에 시장은 집중하고 상승력을 굉장히 잘 나타낼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장 조금 더 단단한 마음 가지시고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다음 주 비전 전략 3가지 포인트 받아봤습니다. 화장품, HBM, 애플, OLED, 김도형 어드바이저의 전략이었고요. 2분기 베스트 어드바이저이신 달달한 전략의 이달의 어드바이저께서는 이렇게 시장 힘들 때 어떻게 멘탈 관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항상 시장 주도 테마 안에서 매매를 하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정말 지난 한 주 정말 힘든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우리 앵커님 양봉둑이 정말 너무나도 반갑게 느껴지는 그러한 토요일인데요. 자, 최근에 시장 보시면 이팔 전쟁이 격화되면서 시장은 불확실성을 확대해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결국엔 5%를 넘기면서 안 그래도 전쟁 여파로 힘들어하는 시장을 짓누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시장 경험해 보셨겠지만 2,500여 종목 가운데 한 10% 종목만, 한 250여 종목만 상승을 하고 나머지 90% 종목이 하락을 하는,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하는 그런 시장을 마주했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도 보시면 1.5%, 나스닥이 1.5% 하락을 하면서 국채 금리 우려에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를 주도했던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들이 하락이 좀 크게 나왔죠.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욱 힘든 이런 시장이 형성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최근 출연하는 모든 방송에서 현재 시장을 뒤덮고 있는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면 가장 먼저 뛰쳐나갈 섹터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장 불확실성 해소 시에 가장 먼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섹터, 3가지 섹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섹터는 바로 HBM 관련주인데요. 비중 10%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주도권을 SK 하이닉스에 빼앗긴 상황이죠. 하지만 차세대 HBM 공급에 대해서는 그 주도권을 되찾아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 브랜드 이름을 샤인볼트라고 지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는 HBM3에 대해서 엔비디아에서 품질 승인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HBM 관련주들은 최근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구분 없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향후 고객사별로 재료가 부각되면서 차별화 장세가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같은 HBM 관련주라도 밸류체인이 삼성 밸류체인과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으로 구분되어지면서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하락장에서 삼성전자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최근 아무런 시장에서도 대표적인 HBM 관련주들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쟁 이슈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전쟁 관련주도 물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이긴 하지만 시장 노이즈로 조종받는 성장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는데요. 전쟁 관련 이슈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전쟁이 끝나지 않더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우리는 이러한 전쟁 상황에 점차 적응해가는 그러한 상황에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러면서 결국에는 자기 갈 길을 가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날 거고요. 우리가 그때는 다시 한번 성장성이 있는 이런 모멘텀이 살아있는 성장주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 시에 올해 가장 핫한 AI 이슈의 핵심인 HBM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종목을 보신다라면 관련주로 TFE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TFE는 반도체 검사 장비나 소재 업체이고요. 삼성전자와 HBM3 관련해서 연구 개발 이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상승 모멘텀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이 TFE가 아니고 자,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오테크닉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레이저 공정 장비 전문 기업이죠. 그래서 이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하단의 자막에 TFE 아니고 이오테크닉스로 교체를 할까요? 하나마이크론으로 하셔도 됩니다. 하나마이크론 혹은 이오테크닉스 네네네. 두 종목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하겠고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섹터는 방산 관련주입니다. 자, 이팔 전쟁이 점차 격화되는 이러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시리아의 미군 기지가 드론 공격에 표적이 되고 또 미군 해군 함정이 또 미사일과 이런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요격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또 보도가 되기도 했었죠.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와 같은 무장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공격에 나서고 있고 또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지상군이 투입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또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이팔 전쟁의 확산으로 인해서 $100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또 이팔 전쟁이 이란까지 가세를 한다라면 $150도 돌파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금선물도 보시면 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자산시장 또한 전쟁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중동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는 반이스라엘 시위가 격화되고 있고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테러 위협으로 또 공항을 폐쇄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되고 있고 또 이팔 전쟁에서 국지전 양상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이미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상당 부분의 무기를 소진한 상태이고요. 사용된 무기는 다시 보충해야 되고 우리가 무기를 사용했으면 이제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는 차원에서 본다라면 무기를 다시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지금 같은 국제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는 각 나라별로 국방력을 더욱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세계 최대 재래식 무기에 대한 이런 생산 국가이죠.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방산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팔 전쟁의 장기화나 또 전쟁 확전 가능성을 배제하더라도 방산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관련주를 보신다라면 코츠 테크놀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츠 테크놀로지와 또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그 방위산업 인베디드 솔루션 업체이고요. 폴란드 무기 수출 시에 개발 제품에 다수가 포함되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대성 하이텍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반도체나 2차 전지 방위 산업과 같은 이러한 정밀 부품 제조업체죠. 그리고 이스라엘 최대 방산업체 부품을 양산하고 공급 중인 이스라엘 관련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 하이텍까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섹터는 바로 자율주행 섹터입니다. 비중 20%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기차 그룹 같은 경우 레벨 3 기능을 넣어서 자동차를 이르면 연내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레벨 3 자율주행차를 차례대로 내놓을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현대차의 시속 80km 자율주행 상용화 이슈라든지 또 내년 1월이죠. CES 2024 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 이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율주행은 올해 가장 뜨거웠던 이슈, AI 이슈와 관련된 섹터이지만 사실 챗봇이나 로봇, 이런 의료 로봇과 관련해서 그러한 섹터들보다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섹터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들 중장기적으로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금 전쟁 이슈로 조정을 받고 있는 지금이 관심 가질 시기다라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인 매수 관점도 좋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말이나 내년 초에 굵직한 이벤트를 두고 있는 만큼 전쟁 이슈로 조정받는 지금 관심 가지시고요. 그리고 관련주를 보신다라면 먼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더 제조 판매 기업이고요. 4D 이미징 레이더를 GM 등과 상용화 테스트를 진행 중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시자면 퓨런티어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핵심 카메라 솔루션 기업이고요. 그리고 테슬라 진영과 비테슬라 진영 모두가 수혜가 예상되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정리를 좀 마무리를 해드리자면요. 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전문가인 저조차 정말 고난이도 시장이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어려운 시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아시듯이 내리막이 있으면 또 오르막이 있고요. 또 비어있다라는 것이 또 확인이 되면 채우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죠. 시장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를 하게 된다면 내려갔던 증시는 다시 반등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빠져나갔던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은 다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저점을 찾아내겠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시장이 돌아서는 것을 확인하고 반등을 확인하고 그리고 접근해야 될 성장 섹터와 또한 그 섹터 내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또 점심 방송을 통해서 다음 주 반등 포인트가 확인되는 대로 또 방송을 통해서 자세한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딱 이제 마음이 만져지는 그런 멘트를 주셨습니다. 워런 버핏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뭐 시장 혼란스러울 때 더 그걸 이제 주목해서 보기보다는 친구 만나서 수다도 떨고 책도 읽고 그렇게 하라라는 조언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두 분도 여러 가지의 멘탈을 관리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들을 좀 말씀 주셨는데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다음 주 비전 전략을 듣고 있는데 그 베르사유 궁전님께서 유튜브 채팅창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지수가 빠져도 달리는 말이 있기에 지수가 빠져도 겁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힌트들 잘 이제 메모해 두셨다가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HBM, 방산, 자율주행 이렇게 꼽아주셨거든요. 이 내용들 화면으로 정리하고 돌아와서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종목 고민 많으시죠? 전화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8288번인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머니왕 2부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참.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제주은행요. 제주은행,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만 원에 47%예요. 만 원에 47%요. 와, 비중이 꽤 많은 편이시네요. 예, 저 7월 25일 날부터 한 두 번, 세 번 샀어요. 7월 달부터 매수를 하신 거예요? 예. 와, 올해 그래도 기다리셔서 지금 수익으로 약간 전환이 되기는 했습니다. 손실 다 만회가 돼서 여기에서 이제 욕심을 덜 부리고 이거라도 챙겨야 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린 시간이 있어서 욕심을 내볼까? 뭐 이런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작년에 이 제주은행이요 한 예. 2만 몇천 원까지 갔어요. 그럼 맞아요. 유심히 보다가 딴 거 하다가 이제 이게 아래 오르길래 예. 산 것까지 가길래 이제 그걸 참 반갑게 생각하고 전번부터 이제 7월 달부터 들어간 거 다 이제 몇 번 샀어요. 그니까요. 아유, 예, 딱 지금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연락 잘 주셨습니다. 저희 김도영 예.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제주은행 만 원에 47% 굉장히 좋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예. 엊그저께 목요일 날 상한가를 친 이유가 신한금융지주가 제주은행의 지분을 한 73%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인데 제주은행을 인터넷 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그런 시점이죠. 그런데 아직 확실한 공시가 나온 것은 아니고 그런 이슈가 나와 있고 추가적으로 한은 총재가 발표를 한 금리에 대한 동결, 한마디로 고금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더욱더 길어짐에 따라서 제주은행에 대한 저평가 매력도가 반등을 좀 보인 그런 자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차트적으로 좀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면 지금 현재 올해 4월 달에 27,850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하방 압력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에게 굉장히 좋은 시장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다 보면 예금 금리에 대한 것은 이 투자자들에게 좋지만 대출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한마디로 부실 채권에 대한 것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서 이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특히 이제 소형 은행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차트적으로는 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넘어가 있는 그런 구간에서 좋은 호재성이 나왔고 장기 이평선, 120일 이평선에 대한 트라이를 보였다라고 하는 점, 한마디로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인 성장 동력에 대한 것을 살짝 맛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중이 47%면 조금 크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 종목이 60선인 9,000원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한다면 조금 시간적인 부분은 필요하겠지만 제 상승을 통해 1차적인 목표 가격은 13,000원을 안내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더 홀딩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가시면서 신한금융투자 금융투자 그룹이 어떤 방식으로 인터넷 은행에 대한 트라이를 더 강력하게 보일 것인가에 조금 초점을 맞추시고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3,000원에서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그런 전략 사용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1차 목표가 13,000원 제시해드립니다. 그때 가서 또 고민되시면 연락 다시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수익 잘 건강하시고 챙기시면 진짜 그 좋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명심할게요. 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 드릴게요. 첫 번째 제주은행 먼저 체크해 봤고요. 다음 분은 전화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머니왕입니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종목 네. 고민이세요? 네, 반갑고요. 아나운서님 빨갛게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빨간 기운이 포트에 꼭 전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상담 진행을 할 텐데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빅텍이요. 빅텍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150원에 50% 금요일 날 어저께 들어갔습니다. 우와, 예,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 예, 요 전쟁 테마 이슈로 매수를 하신 거죠? 네, 예. 세상이 어지러워가지고요. 글로 피했습니다. 그렇죠. 예. 마침 이런 종목 정말 잘 다루시는 분이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예, 통화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빅텍을 매수를 하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네, 반도체 가지고 있다가요. 뭐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좋은 주식부터 먼저 떨어지니까 한미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방산주 빅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네, 빅텍으로 갈아타기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네. 네, 뭐 빅텍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방산주 하면 빅텍을 떠올릴 정도로 굉장히 대장주의 흐름을 나타냈죠. 하지만 최근에는 대장주이기보다는 후발주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뭐 휴니드라든지 대성 하이텍과 같은 종목들이 방산주 대장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빅텍 같은 경우에도 뭐 시세를 주지 않은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그 이팔 전쟁이라는 이슈, 그러한 그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종목이고 종목인 만큼 우리가 빅텍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빅텍을 차트를 보시면은요, 지금 장기 이평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고, 지금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뭐 지금 종가가 5,100원이니까 5,150원이 매수가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비중이 50%나 들어갔다라는 게 굉장히 큰 리스크다라는 것이죠. 비중을 적게 실었다라면 이 종목이 전쟁 이슈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지속이 된다라면 충분히 반등의 여지가 장기 이평선까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50% 비중이 들어갔을 때 이 종목이 하락을 한다라면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이죠. 항상 지금 시장은 물량을 한 번에 크게 실기보다는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면서 평단을 맞춰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크고 시장 방향성을 잡기 어려운, 그리고 테마도 확실하게 형성이 되지 않고, 테마가 형성이 되더라도 과거의 상승장에는 테마 내에서 대장주, 후발주 모두 같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테마 내에서도 대장주만 상승을 합니다. 후발주들은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빅텍이 대장주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은 비중을 크게 실는 시장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5,150원에 비중 50%를 들어가셨는데요. 일단은 지금 어제 저점이죠. 어제 저점. 이 자리 5,000원 라인, 종가상으로 5,000원 라인을 이탈을 한다라면 일단은 비중 축소하시고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 보시는 게 더 좋을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방으로 간다라면 이 자리입니다. 계속 돌파하지 못했던 자리, 이 5,600원 자리죠. 5,600원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수익을 챙겨가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네. 네. 더 궁금한 부분 없으시죠? 네, 그러면요. 예. 손절가를 짧게 5,000원에 보고요. 네. 상단으로는 5,500원을 보고 네. 단기로 대응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말씀 주시죠. 5,600원 주셨죠? 네, 5,600원 들었고요. 이런 방산 쪽 테마, 지금 현재 이팔 전쟁 이슈로 움직이는 테마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비중을 50%씩 들어가지 마시고 줄여서 비중 베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펀더멘탈 기반의 종목이 아니라 아무래도 수급 의존도가 높은 종목이다 보니 발빠른 대응 전략이 필요한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테마주 움직임 잘 보시면서 위아래로 꼭 기억해 주시고 짧게 끊어가는 전략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빅텍이었습니다.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빠르게 문자 상담 진행을 해볼까요? HPSP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32,800원에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수익권이네요.
자, 반도체 하면 이분이시죠. 반도 형님 네. 와주세요. HPSP 약간 요즘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곽동신 회장이 지금 한미반도체 대표이사죠. 네. 그분이 이 종목을 팔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좀 돌고 있는데. 원래는 여기 2대 주주였죠. 그렇죠. 네, 한미반도체가 2대 주주고 곽동신이 3대 주주인데 이 지분을 판다라고 하는 건 리스크적인 측면이 아니고 곽동신 대표이사가 한미반도체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HPSP에 대한 후공정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지금 대장 3대장이라고 불리울 수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 친구들이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목표 가격에 대한 돌파를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32,800원에 사셨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3만 원에 대한 지지가 깨지지 않으면 충분히 4만 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강조를 좀 드리고요. 목표 가격 4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꼭 챙기세요. 다음 문자는 텔레칩스입니다. 16,600원에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우와, 잠깐만요. 이분도 일단 수익권이시긴 한데 매수를 좀 일찍 하셨나 봐요. 자유주행하면 또 이달의 어드바이저께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최근에 뭐 성장 지속 기대감도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AI 반도체 칩도 또 공개를 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보신다라면은요, 지금 지켜줘야 될 자리를 그래도 시장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켜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매수가가 16,600원, 16,600원 수익권이네요. 그렇죠? 네, 일찍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일찍 매수를 했는데 이 고점에서 수익을 못 챙기셨군요. 지금 16,600원 수익권인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자리입니다. 최근에 저점 22,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반등 기회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22,000원을 이탈한다라면 2만 원까지도 조정이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좀 챙겨가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20% 비중 보유하셨다라면 일부 비중 이 자리 22,000원 이탈할 때 좀 수익 챙기시고 상승 시에는 일단은 이 자리입니다. 1차 저항은 25,000원 보시고요. 2차 저항은 3만 원 보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더 큰 수익 꼭 이번엔 챙기시기 바랍니다. 텔레칩스까지 종목 상담 진행해봤습니다. 저희 종목 AS로 이어갈 텐데요. 한미반도체를 일찍부터 미셔서 네. 수익률이 좀 좋기는 하거든요. 네. 그리고 시장 대비했을 때 이 종목이 강해요. 네. 더 강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한미반도체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종목. 삼성전자의 HBM4에 대한 니즈보다 지금 SK하이닉스의 HBM3와 HBM3E로에 대한 전환, 그리고 이 패키징 기술에 대한 것은 더더욱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저는 고점인 63,300원을 뚫고 레벨업을 한 번 더 나타낼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요. 반도체 섹터에서 올해 10배거를 노릴 수 있는 절호의 종목이다라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변동성이 아주 크게 나타나진 않아요. 하지만 어제의 저점이 어제의 고점이 오늘의 저점으로 변화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기대감을 가지시고 조금 더 여유롭게 홀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KINX 바로 해주세요. KINX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에 대한 부분을 찍고 나서 시장 눌리면서 조정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내년에 대한 실적적인 성장,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산업에 대해서 국내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내년에 공장 완공되면서 추가적인 이 실적에 대한 개선이 괄목할 만하게 나타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약간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방송에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조금 바이앤 홀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우상향에 대한 부분을 펀더멘털과 모멘텀을 찾아서 안내를 드리는 그런 종목들이다 보니까 성장성에 대한 것은 의심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번 차트를 보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2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한 이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머리를 잘 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9만 원에 대한 자리 넘어서 사상 최고가까지 내년 상반기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이어서 솔트웨어 AS 받겠습니다. 위원님,
이 종목이 사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30% 넘기기도 했지만 지수를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이제 주식 장내 매도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건지 요즘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솔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본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단기간에 또 수익을 챙겨드린 종목이죠.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가 왔기 때문에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차원에서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아마존 웹서비스의 그 생성형 AI에 대한 이러한 투자에 대한 수혜주로 부각이 되어 있었고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신다라면 지금 지지받아야 되는 자리까지 충분히 조정 구간이 나왔고요. 이제는 분할 매수로 매수할 수 있는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한 자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동사의 상승 모멘텀 여전히 살아있고요. 시장에서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 이슈들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솔트웨어로 1차적으로 30% 이상 수익을 냈고 지금 자리가 또 좋기 때문에 2차 추가 접근 구간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AS였고요. 새로운 다음 주 공략주 받겠습니다. 아이고, 이 반도체 사랑이 이어지네요. 넥스틴이라는 종목이요. 굉장히 실적적인 베이스가 좋은 그런 종목이에요. 성장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좋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 HBM 시장에 대한 확대. 넥스트는 이 검사 장비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넥스틴이 이번에 HBM 검사 장비를 개발 완료를 했고요. 이제 시제품에 대한 것을 공급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반도체에 대한 검사 장비가 1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니즈적인 측면을 그리고 고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패키징 한마디로 16단, 32단, 64단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더욱더 정밀하게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 검사 장비 종목들이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데 다시 한번 성장에 대한 동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본격적인 실적은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부터 성장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날 것이고 시장은 선반영에 대한 것을 크게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요적인 그 가격에 대한 전략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위원님, 투자 포인트는 자율주행이겠죠? 네, 맞습니다. 스마트카 그 자율주행 원천 기술 보유 업체이고요. 또 스마트 자율주행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죠. 딥러닝과 빅데이터 기반의 이러한 영상인식의 커넥티드 통신 모듈이 탑재된 연동된 이러한 플랫폼 제품과 함께 레이더 이벤트 기록 장치와 같은 스마트 자율주행 관련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BMW 이외에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출 비중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는 이런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고 또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종목에 대한 이러한 공략 부분은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격 전략 궁금하시다면 무료 공개 방송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받은 내용들 화면으로 정리하고 돌아와서 공개 방송 이야기 이어갑니다. 네, 오늘은 이 무료 공개 방송 입장하셔서 이분들과 함께 시장에 대한 고민들 요리조리 살펴보시는 거 어떨까 합니다. 준비된 내용 살짝 이제 들어볼 텐데요. 위원님께서는 대장으로 준비하고 반격의 서막을 올리자 하셨습니다. 그 네. 대장이 반도체인가요? 한미 반도체를 네.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시장이 계속 눌리다 보니까 계속 테마주나 트레이딩 관련주, 한마디로 데이 트레이딩 위주에 대한 종목들이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큰 종목,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손실폭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생각보다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죠. 내가 그 데이 트레이딩 한마디로 매매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저평가 매력도와 향후 대장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실적적인 베이스가 잘 깔려져 있는 그런 종목들로 준비를 하시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금 매수에 대한 것보다 마음의 준비가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따라서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지금 펀더멘탈적인 성장들을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종목들은 외국인의 수급, 한마디로 외인과 기관의 매수 수급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우리는 그 타이밍을 공략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 재반등에 대한 서막이 올라갈 때 가장 중요한 새로운 주도 섹터와 새로운 주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대한 공략 포인트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안내를 드릴 테니 김도영과 함께 반격의 서막 같이 한번 올리시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아주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외부 변수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어질어질하긴 합니다. 그러나 아주 본질적인 주가의 방향이라고 하면 주가는 기업 이익의 함수다라는 것처럼 펀더멘탈 기반입니다. 그를 차분히 준비해야 할 구간이라고 보셨습니다. 기억을 해보도록 하고요. 위원님, 정말 평화가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주제를 잡아주셨네요. 중동에도 내 계좌에도 평화를 기원합니다. 네. 예. 정말 우리 시청자님들의 마음을 그대로 좀 담아봤는데요. 사실 지금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큰 조정을 받고 있고 또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은 그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전쟁 관련주들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또 전쟁이 확산되기를 바라지는 않죠. 여기서 어느 정도 국제정사 불안이 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시장입니다. 다음 주 시장 또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시장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에 대한 전략을 좀 디테일하게 세워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잠시 후에 공개 방송에서 이러한 그 다음 주에 대한 시장 전략 그리고 테마 그리고 시장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 함께 공유할 예정이니까 많이 오셔서 특급 정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시장 어지러울 때 가장 좋아하는 행동이 뭐예요? 저는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는 일단 자거나 운동하거나 달리거나 이렇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모니터를 많이 보게 되죠. 모니터요? 네, 모니터를 많이 보면서 시장 분석하고 차트 분석하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도대체 우리 가족분들한테 어떤 종목으로 베팅을 해서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더 스트레스를 풀게 되는 것 같아요. 어머나 역시 프로시네요. 예.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또 공부였어요. 공부 잘하는 분들의 아주 전형적인 대답인데 저랑은 조금 거리가 먼 걸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좌를 버틸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이 두 분이 꿀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이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을 하시고 첫 번째 사이트 클릭하시면 바로 이 화면이 뜹니다. 왼쪽에 아주 예쁜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요. 원하시는 방 오른쪽에 빨간 버튼 방송 중 클릭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간밤 또 미증시의 흐름을 보니까 또 약세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여전히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을 받아가고 있는 미증시의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크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금리 부담 이퀄 기술주의 낙폭 확대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한 간밤의 분위기였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 요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시장의 반등 구간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이렇게 괜시리 실적 무관하지만 괜히 폭격을 받은 그런 종목들의 반등 순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그런 부분들 차분히 정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